정말 좀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전세 자금을 빼가지고 투자를 한다든지 혹은 또 이번 코로나 사태 때 또 가지고 있던 주식을 담보대출 받아서 또 산다든지 그때 산 주식은 반토막이 약간 생활 밀착형 투자 가장 일반인들이 주식으로 승률을 높일 수 있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이렇게 이용을 하는 것이 결국은 주식의 수익을 극대화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언론에서 되게 안 좋게 이야기를 하거나 당장 내일 망할 거다라고 해서 막 그 얘기를 하면 속으로 되게 좀 짜릿하게 됐어요. 주식을 모을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20몇 불에 산 게 뭐 900불 찍고 왔으니까 그럼 그런 거는 막 40배 난 거잖아요. 난 것도 있고 근데 저는 그 이후에도 계속 샀고 지난주에도 샀거든요. 회사를 그만둘 정도로 벌으셨다. 돈이 꼭 필요해서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제일 모든 직장인들이 원하는 꿈이죠. 기사를 찾아보니까 2016년부터 이렇게 테슬라 주식을 사 모으셨다고 들었는데 사실 그때는 지금의 테슬라가 아니었잖아요. 뭐 어떻게 보면 이익이 날 거라고 예상도 못했을 것 같은데 어떤 생각에 테슬라 주식을 사게 되신 건지. 정확하게는 제가 2017년부터 그 주식을 뭐 샀던 것 같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 포트폴리오에 아주 작은 비중, 분산 투자하는 개념으로 샀었던 거고 그런데 이제 2017년 하반기 때 제가 직접 이제 차를 받아서 제가 운영을 해보니까 이야기가 좀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이제 막연하게 저 차 좋을 것 같다, 뭐 게임 체인저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이제 내가 차를 운영해 볼 때 느끼는 그 확신은 전혀 다른 거잖아요. 차를 받아서 제가 운전을 해보니까 내연기관차 100년 이상의 역사를 바꿀, 100년의 역사를 종식시킬 새로운 류의 차가 나왔구나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 이게 만약에 세상에 알려진다고 하면 그때는 사람들이 회사를 더 좋게 보고 주식을 할 거니까 내가 값싸게 산 주식을 나보다 더 비싸게 살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정보의 비대칭성을 이렇게 이용을 하는 것이 결국은 주식의 수익을 극대화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언론에서 되게 안 좋게 이야기를 하거나 당장 내일 망할 거다라고 해서 막 그 얘기를 하면 속으로 되게 좀 짜릿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직장인으로서 뚠뚠 열심히 돈 모아서 주식을 모을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언론에서 안 좋게 테슬라를 이렇게 보도를 한다든지 할 때마다 굉장히 스릴을 느꼈어요. 너무 좋았어요. 일반인들한테 권하고 싶지는 않지만 정말 좀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전세 자금을 빼가지고 투자를 한다든지 분할 전 기준으로 380불 그러고 나서 1년 동안 주가가 내리 빠졌어요. 그래서 그때 산 주식은 반토막이 났던 거죠. 근데 이제 전세 자금 갚아야 될 돈을 샀으니까 혹은 또 이번 코로나 사태 때 또 가지고 있던 주식을 담보대출 받아서 또 산다든지 사실 그게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걸 제가 뭐 권장하지도 않습니다. 이혼하시는 분들도 없죠. 몸심 그랬을 법도 한데 다행히 이제 와이프가 회사에 대한 이해가 있었고 제품을 좋아했고 지금은 너무 즐거워하시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남편 주식하는 걸 반대하니까 좀 빼서 하면 와이프부터 이제 테슬라라고 혹시 많이들 하는데 테슬라의 그 팬이에요. 와이프가. 그 와이프도 이제 테슬라 제품의 경쟁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지금 회장님 포트폴리오에는 테슬라 말고 다른 종목들도 좀 들어가 있을 거잖아요. 그런 구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2017년에 이제 테슬라 처음 투자했을 때는 그 당시에 유행했던 팜에 분산 투자한다는 개념으로 쭉 깔아놓고 투자를 하다가 수익 나있는 애플 주식 팔아가지고 테슬라 사고 지금은 해외 주식 중에는 테슬라만 가지고 있고 국내 주식은 뭐 반도체 관련된 것들, 2차 전지 관련된 것들 그런 주식 일부 보유하고 있는데 95% 이상이 테슬라 주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테슬라에서 수익이 많이 났지만 다른 주식에서는 뭐 조금 번 것도 있고 많이 깨진 것도 있고 다만 이제 제 그 주식 투자의 원칙이라고 할까요? 약간 생활 밀착형 투자가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일반인들이 주식으로 승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막 농심 신라면 먹어보니 맛있어. 마트 가서 내가 보면 회사가 성장하고 있는지 제품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 방식이 일반인들한테 가장 추천할 만한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기 투자가 답인 사람도 있을 거고 저처럼 엉덩이로 깔고 이제 장기 투자가 답인 사람도 있을 거니까 정답은 없는 거거든요. 나한테 맞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다양하게 한번 해보시고 다만 그런 나한테 맞는 방법을 찾을 때까지는 올인하시면 안 되고 단기 투자, 중기 투자, 장기 투자, 테마 투자, 작전주 투자 다 해보시고 나한테 맞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죠. 최근에 근데 테슬라 주식이 많이 빠졌잖아요. 한 20% 이상 빠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실 이럴 때 개미 투자자들은 심리적으로가 쉽지가 않아요. 사실 제가 2017년부터 투자를 했지만 2019년 하반기까지 계좌가 마이너스였거든요. 그때 아까 전세자금 막 너무 비싸게 놓고 해가지고 그러면 사실 마인드 컨트롤 하기 쉽지 않고 일상생활에서 내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원만하게 건전하게 하기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주식 단기 주가는 아무도 모른다. 신도 모른다. 주가 변동은 나는 모르겠어. 예측할 수 없어. 다만 이 그림을 보고 가겠다. 그러면 이제 그 사이에 있는 변동성 무시하고 열심히 회사 공부하고 산업 공부하면서 세월을 녹이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쉽지는 않지만 회장님은 테슬라를 사다가 마음에 들어서 테슬라 주식을 사신 거잖아요. 이런 경우들이 좀 많이 있을까요? 굉장히 많죠. 길게 보면 테슬라 주식이 장기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강력한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17년 정도부터 보면 판매 대수가 50% 이상씩 계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제 전년보다 더블 이렇게 파는 거예요. 그 테슬라 회사를 좋아하게 되는 오너의 숫자가 작년에 50만, 올해 100만, 내년에 200만, 내후년에 400만 이런 식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사서 주식을 안 팔고 자꾸 쟁여놓는 장기 투자자가 된다고 하면 점점 이제 회사는 그 회사 주식의 품절주가 되는 거죠. 그것도 굉장히 큰 테슬라의 주식 그 상승 요인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테슬라는 이미 시총이 뭐 거품이다라는 말도 있지만 많을 땐 900조까지 갔던 회사이고 1000조를 바라봤던 회사이기 때문에 이미 시장에서는 그 테슬라에 대해서 인정을 해줬다라고 생각을 해요. 시총이 몇백조, 삼성전자보다도 많은 시총을 달성을 했다는 자체가 이미 얘는 대마불사의 어떤 아우라를 가지고 있는 애다라는 걸 시장에 인정을 해줬다라고 보거든요. 그럼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시장만 놓고 봐도 연간 한 2,500조 시장이 된다고 하거든요. 전기차의 페네트레이션, 그러니까 침투율이 이제만 2%, 순수 전기차 기준 1몇 프로 이 정도 수준이니까 전체 시장에서 전기차가 30-40%까지 올라가는 그런 그림인데 그 안에서 지금처럼 테슬라가 전체 전기차 내에서의 점유율이 한 20%대를 유지를 한다라고 하면 거기서 창출할 수 있는 매출만 해도 어마어마하고 잘 아시겠지만 지금 환경 문제가 되게 심각하잖아요. 내연기관이나 석유화학 산업은 결과적으로는 좀 그 비중이 줄어드는 퇴출되는 그런 분위기이고 친환경 관련된 에너지 사업이 커진다라고 보면 테슬라가 잘하는 영역의 시장이 커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어마어마한 큰 시장에서 1등 내지는 상당히 높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할 수 있다고 하면 사실 이제 테슬라 시가총액이 600-700조 정도인데 700-800조 지금 이 정도 수준인데 앞으로 이제 성장할 수 있는 룸은 무궁무진하다고 봐야겠죠.